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제조업체는 직원 8명이므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업종도 유흥이나 도박 같은 일부 제한 업종만 아니면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한 제조업 소상공인들도 소진공 정책 자금을 통해 설비를 개선하고 성장을 이룬 사례가 많아요. 네, 매출이 없으시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진공 정책 자금 중에는 유망 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해당 자금은 매출 실적이 없어도 사업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과 대표자의 의지를 보고 대출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개업 몇 달 된 카페 사장님도 초반 운영비가 부족했는데 사업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정책 자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특히 정책 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시장 타당성 분석과 실행 전략의 구체성, 사업자의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략적 컨설팅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이너스와 같은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책 자금 확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네, 특별 경영 안정자금이라는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긴급 자금이에요.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시장보다 낮아 상환 부담이 적고 거치 이단 등 조건도 유연해 코로나로 위기를 겪은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 자금을 통해 한숨 돌린 사례가 많아요.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지원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진공 정책 자금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와 조건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통 연 2에서 3%대의 저금리로 제공되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 정도로 깁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주고 이후 3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초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 5%대 금리로 대출을 쓰던 분이 소진공 자금으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낮은 이자에 장기 상환도 가능하니 사업 운영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필요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최근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같은 재무자료, 그리고 자금 사용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 등이 요구됩니다. 창업 초기라 재무자료가 부족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소진공 상담센터나 지역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신청 후 2에서 4주 정도면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서류 심사와 평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상환 계획을 꼼꼼히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어디에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상 매출과 이익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나 신용 관리 상태도 양호해야 심사에 유리하니 서류 제출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탄탄히 하면 승인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소진공에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도 마련되어 있으니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신용 등급 7등급 수준의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표자가 채무에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집이나 부동산 담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신용이 낮은 분들도 이 특별 자금을 활용해 고금리 사채를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갈아탄 사례가 있으니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진공 정책자금은 업체당 총 지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유 한도가 있다면 추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용 중인 대출이 있으시다면 추가 대출 심사 시 기존 대출의 사용 현황과
상환 능력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자금을 중복으로 받기는 어렵고 한 가지 자금을 이용 중이라면 새로운 자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운영 자금을 받고 금년에 시설 자금을 추가로 승인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핵심은 추가 자금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존 대출도 성실히 관리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소진공 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되므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와 별개로 소진공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거나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개별 상인 대상으로는 시장 경영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 고객 관리, 점포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 정보는 정통시장 상인회나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면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실패를 겪으셨다면 더욱 걱정이 크실 텐데요. 소진공에는 재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문턱이 낮아 신용 등급이 낮아도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 사업에서 생긴 채무로 아직 신용 불량 상태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신용 회복이나 부채 정리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폐업 후 이 재창업 자금을 받아 다시 성공적으로 가게를 일으킨 사례도 많이 있으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알아보세요. 네, 질문자님 상황에는 말씀하신 소공인 특화 자금이 맞는 지원입니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아주 작은 제조사업장의 설비 투자나 기술 개선을 돕기 위한 특별 정책 자금이에요. 기본 구조는 일반 정책 자금과 비슷하지만 소공인에게 조금 더 낮은 금리나 높은 한도로 우대해주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해당 자금을 통해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른 정책 자금과 거의 동일하며 신청서에 본인이 소공인임을 표시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책 자금 운용 시 여성 소상공인을 우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더 큰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거나 금리 측면에서 약간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소진공 일반 경영 안정자금 등에는 주요 지원 대상에 여성 소상공인이 명시되어 있고 일부 자금은 여성 기업에게 금리를 0.2% 정도 추가로 낮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 창업자 전용 자금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해요. 따라서 신청 시 본인이 여성 기업가임을 밝히거나 여성 기업 확인서를 준비해 두시면 해당되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적극 활용해보세요. 예,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본인이 청년 창업자임을 밝히면 심사에서 가점을 받거나 금리 측면에서 약간의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일부 자금은 청년 사업자에게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추가 인하해 준다거나 중진공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자 전용 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 39세 이하의 젊은 사장님들이 이런 우대를 통해 대출 승인을 더 수월하게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청년이라는 강점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정책자금은 신청 전에 본인 업종이 제한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정부 자원이 투입되는 정책자금이다 보니 안타깝지만 몇몇 제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흥주점, 반란주점, 카지노 등 유흥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숙박업의 경우에도 고급 호텔 등은 제외될 수 있지만 소규모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영세 숙박업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질문자님 사업이 만약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면 아쉽게도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은 힘들고 대신 일반 은행 대출이나 다른 지원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은 자금 종류별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최대 7천만 원, 성장 기반 자금은 최대 1억 원 정도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그 한도만큼 받는 것은 아니고 회사 규모나 필요 자금에 따라 승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출 2억 원대의 소규모 가게라면
보통 수천만 원대로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 전망이 아주 좋고 자금 활용 계획이 뚜렷하다면 한도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금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분들을 위한 정책 자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진공예는 성장 기반 자금처럼 성장 단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이 자금을 활용해서 설비 투자나 지점 확장에 쓰면 자기 자본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매출 상승세인 가게들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 더욱 빠르게 성장한 사례도 많아요. 질문자님처럼 탄탄히 성장 중인 분들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니 충분히 준비해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진공에서도 불가피한 사정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상환 기간 연장이나 거치 기간 추가 부여 등을 검토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 방침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별 신청자의 사정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부담이 크다면 매출 감소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소진공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연체를 방치하기보다 선제적으로 협의하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소진공은 정책자금 외에도 다양한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마케팅, 세무, 노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무료로 받아보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창업 기초부터 고객 서비스 향상, 디지털 마케팅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권 입지 분석 서비스, 소상공인 공제 제도 및 보험 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원 지원과 함께 이런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면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제조업 시설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탄탄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데요. 우선 사업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제조 사업이 성장 가능하고 수익을 낼 전망이 있다는 것을 사업 계획서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정말 이 설비가 사업에 필수적인가를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시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새로 구입하려는 기계나 설비가 왜 꼭 필요한지, 이 설비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 집행 구조도 투명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자금은 반드시 기계 구매나 공장 시설 투자 등 약속된 용도로만 써야 하고 그 증빙 자료도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한 계획이나 추상적인 목표만 적혀 있으면 심사에서 바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필요성, 상환 계획, 도입 시설을 통한 미래 성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자금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고 신청한 자금 금액과 용도가 적절한지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자금은 제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 없이 신용도 양호하고 사업장을 제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까다로운 심사를 충분히 통과해서 시설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캅스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는 점인데요. 이건 온라인 판로를 키우고 싶은 소상공인들에게 글로벌 입점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도 새로 생겨서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배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폐업하신 분들을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는 예산이 대폭 늘었고요. 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전담 PM 제도, 이건 재창업하려는 분들에게 1대1로 사업 계획부터 실행까지 밀착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마지막으로 지자체랑 협업해서 심취된 상권을 살리는 사업도 시범 도입돼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매칭 투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엔 대출 중심이었다면 2025년에는 성장, 재기, 비용 부담 완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폭넓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